이런 강의를 우리 맡게 해준 우리 한성철 장로님 감사드리는데, 제가 과연 와서 보니까 또 연세도 많으시고 저보다 대부분의 선배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뭐 어떤 거를 제가 뭐 사업적으로 성공했다고 과연 얘기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이게 대상이 젊은 층이 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그러면 제가 살아왔던 여정과, 작지만 그런 여정과, 또 제가 그동안에 했던 어떤 사업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개입해 주셨던 그 사항들,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대비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여튼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은혜로 받아주시고요,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에게 영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화면이 안 뜨는데요. 뭐 화면하고는 사실 뭐 상관없이 참고로 하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특별히 제가 잘나지도 않았고 굉장히 부족하고, 그런데 한 가지 업만 계속 하다 보니, 또 한국에서 하던 일을 또 미국에서 하다 보니 이렇게 나름 주변에서 뭐 성공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 업종만 올해 한 43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뭐 여러 직종을 바꾸는데, 저는 한 가지 직종, 그러니까 원래는 해운 항공 쪽 일을 했는데, 이게 요즘은 그 로지스틱이라는 걸로 일반적으로 통합이 돼가지고 물류 업무를 제가 한 40년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물만 봤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제목이 이따 나오겠지만 한우물 파기, 주님의 은혜와 함께 한우물 파기, 이런 타이틀을 제가 했습니다. 그냥 계속 할까요, 목사님? 네네. 저는 1955년생입니다. 놀라시는 분이 없네요. 제가 그 삼남 이녀의 장남, 우리 아버님이 3대 독자인데 3남 이녀의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텔레비 보셨으면 응답하라 뭐 1988 이거 한번 보셨을 텐데, 제가 그 동네에서, 난 거는 그 옆 동네에서 하는데 하여튼 그 어린 시절부터 그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우이동, 쌍문동, 수유리, 변두리에서 자란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흙수저로 탄생했다,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부모님이 장남에 대한 어떤 것 때문에 항상 정직해라,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이런 얘기는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는 굉장히 착하고 내성적이고 또 열등감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서기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학교 5학년 때 제가 이제 새로운 계기가 됐었는데, 친구인 김광원이라는 친구, 지금은 목사가 돼 있어요. 그 친구가 교회를 처음 인도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핸드폰을 드릴까요? 아니 지금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저쪽으로 가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넣었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를 절 인도하는 게 아마도 뭐 외형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난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어떤 축복의 만남이 아니었나, 지금 반추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때부터 제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성가대를 섰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가대만 따져보니까 한 50년 이상 쓴 것 같아요. 뭐 최근에는 제가 요즘 성가대 안 씁니다만 오랫동안 성가대를 했고요. 그러면서 교회 활동을 하면서 사람이 외향적으로 자꾸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서 저의 삶이 소극적이고 이런 내성적인 상황에서 조금씩 외향적으로 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급기야는 고등학교 때는 중고등부 회장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뭐 제가 생각할 수 없는 건데 중고등부 회장을 하면서 굉장히 리더십이 그때부터 좀 발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워낙 수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 대학을 가지 않고 은행원이 되어라 그래가지고 덕수상고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 여기 선배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저 뒤에 오늘 사회 보신 분이 고등학교 선배십니다. 하여튼 뭐 당시에는 덕수상고가 아주 최고의 명문이었습니다.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의 명문이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믿고 또 중고등부를 회장도 하면서 저는 학교와 집과 교회 이렇게 세 가지 트라이앵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그런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세 번째는 그 좌절입니다. 대학에 대한 실패인데 제가 상업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2학년 때 하여튼 그 진학반이 생겨서 제가 그 진학반에 들어가서 대학을 가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상업고등학교는 이 부기와 주판 이런 걸 주로 하고 뭐 수학이라든지 뭐 물리라든지 화학 이런 쪽이 굉장히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많이 하면서 공부했었는데 결국은 제가 그해 그 다음에 재수까지 하면서도 대학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 당시에 영장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대학을 실패하고 군대를 갈 수밖에 없는 그게 아마 76년도 2월 달로 기억합니다. 제가. 그래서 당시에는 뭐 제가 공부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최후관 실패하게 되고 또 당시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신 아버님이 굉장히 많이 실망을 드렸어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그 저희 집에 뒷동산에 그 동산이 있었는데 자살을 할까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이 좌절했던 건데 당시에 저를 굉장히 뭐 귀여워했던 또 뭐 좋아했던 교회 누나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분은 모 학교 교장으로 리타이어했는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그런 길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인도했어요. 그 누나의 도움으로 제가 무사히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두 번째 어떤 만남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군대 생활 굉장히 힘들었죠. 왜냐면 뭐 대학생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등학생도 아니고 재수하고 시험 떨어져 왔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도 또 도움의 손길이 있었어요. 제대할 무렵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가 걱정이 됐죠. 이거 어떡할까. 그런 당시에 그 군대 우리 행정부에 있었는데 뭐 선임하사와 또 우리 행정과장의 도움으로 제가 공부를 좀 하겠다 그러니까 제대를 한 3개월 정도 남겨두고 군대에 간 BOP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교들이 숙소하는 이런 우리 권사님들 잘 모르시겠지만 거기에 제가 이제 있으면서 청소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아마 당시에는 군복을 입고 제가 체력장을 보고 군복을 입고 예비고사를 본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할게요. 괜찮아요. 그냥. 하여튼 뭐 당시에는 그냥 용감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체력장과 예비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군대 제대는 78년도 12월 초에 제가 하게 됐습니다. 12월 8일을 기억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79년도에 대학을 가려고 그러는데 마땅한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었어요, 사실. 또 제가 예전에 원했던 대학도 안 되는 것 같고, 시험 제도가 또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뭐 여기 딱 나올 텐데, 그래서 저는 당시에 그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입학하게 됐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하여튼 뭐 굉장히 저는 기뻤습니다. 어찌됐든 대학 시험을 처음 합격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뭐 1년을 줄인 거죠. 제가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똑같이 하는 것 같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뭐 결혼하고 이런 과정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첫 직장을 예전에 그 쌍용그룹에, 요즘은 쌍용그룹이 해체됐더라고요. 그 쌍용해운이라는 데서 회사 생활을 처음 했으니까 그게 처음 그 물류의 길을 간 길입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나서 또 다행히 뭐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 외국어 대학에서 하는 해운 경영학과 마스터 과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어떤 해운이나 물류의 전문가로서 기본적인 과정을 했다, 이렇게 좋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직원들한테 우리가 0.1% 안에 드는 사람, 어느 분야든지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 분야에서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저는 이론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 그 안에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86년도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아내를 만나는 게 뭐 저의 세 번째 중요한 이제 만남이 되겠죠. 그것이 또 예수를 믿는, 또 당시에는 저는 이제 고등부 교사를 했고 와이프가 아마 초등학교 교사를 했었을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데 이렇게 만났던 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부부는 주로 이제 성가대하고 교육부에서 활동을 같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과 꿈과 그리고 실패,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여러분하고 쉐어하고자 합니다. 쌍용에 있다가 제가 일찍 나왔어요. 대리 때 나왔으니까 뭐 한 1990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었을 때 대기업들 나오는군요. 대기업들을 제가 있었을 때 뭐 요즘은 모르겠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마 부장 정도가 맥시멈 같더라고요, 제 느낌은. 그 다음에 뭐 인맥이 좋거나 뭐 학벌이 엄청 좋아가지고 뭐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관 회사를 나와서 회사를 사실은 99년도에 나와서 2000년도에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일찍 했어요. 돈도 별로 없고 또 능력도 안 되는데 그야말로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깡다구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90년대, 1989년대, 90년대 죄송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잘 경영했습니다. 뭐 자그마치만 열심히 해서 잘 하다가 저한테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온 게
9년도 말이었을 거예요. 제가 하는 업무 중에서 소위 말하면 사이버 콘서트라고 해서 소량 화물을 집화하는 시스템을 제가 개발하게 됩니다. 삼성 출신들하고 해서 개발하고 또 어떤 인베스트 컴퍼니에다 또 투자도 받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전력 투구했는데 결론적으로는 한 1년 반 동안 뭐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당시에는 어떤 뉴스 화제의 중심이었습니다. 지금 뭐 칼빌딩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한진해운, 지금 없어졌지만 한진해운 바로 위층에 제가 전략적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한번 사업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한 1년 반 만에 제가 당시 한 30억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했죠. 왜냐하면 저희 가족이 99년도 8월 달에 우리 큰아들 이름이 제임스입니다. 저희 회사의 이름이 제임스 월드와이드잖아요. 네, 골프 선수입니다. 그래서 걔가 4학년 때부터 골프를 했는데 미국을 보더니 중학교 1학년 때 미국을 가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도 되게 반대하셨죠. 제가 또 장남인데다가 그렇지만은 또 아들의 꿈을 위해서 99년 8월 달에 이제 미국에 오게 됐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제가 이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아내와 두 아들만 남겨두고 저는 다시 돌아오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 온 이유는 굳이 얘기를 하면 우리 큰 아들의 어떤 골프로 성공하기 위한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이 타이거 같은 선수가 되겠다고 그래서 왔으니까요. 하지만 당시에 제가 이제 가족은 미국에 있고 또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사업을 했는데 저는 그냥 그 사업을 한 2, 3년 해서 엑시트하고 코스닥 같은 데 상장해서 미국에 이제 온다 이런 플랜이었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은 거죠. 미국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당시에는 제가 준비가 굉장히 부족했다. 그리고 너무 과욕을 부렸다. 왜냐하면 기존 그 오프라인에서 하던 비즈니스 하신다는 사람 회사들이 저를 엄청 공격했거든요. 아마 지금 했으면 잘했을 텐데 당시에만 해도 온라인 비즈니스 자체가 그렇게 원활할 때는 아니었어요. 굉장히 선두주자였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공격을 받았고 결국은 지금 그 이후에 생각해 보니까 조금 준비가 더 부족했다. 그리고 내가 더 과욕을 부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만약에 그때 제가 성공해서 있었다면은 아마도 가정이 깨지거나 건강 이상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거룩해 보이지만은 예전에 그냥 화류계 생활을 심하게 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이 사업하고 그러는데요.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그 밤에 술문화라든지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접대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를 믿지만 항상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업앤다운이 이제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해서 정말 당시에 이렇게 성공했다면 아마 많은 여성들이 저를 가만히 두지 않지 않았느냐. 또 가족이 여기 있으니까요. 가정이 깨졌든지 아니면 제 건강에 이상이 있었든지 그랬을 텐데 하여튼 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 새로운 교훈을 남기고 그 다음 해에 제가 미국을 오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미국에서의 자녀, 그 다음에 경영, 도전, 좌절, 성공 이런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제임스는 굉장히 자기가 사명감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운동을 잘했어요. 미국에 와서 오자마자 캘리포니아를 흔들었어요. 그렇게 체구가 크지 않습니다, 제 아들이. 근데 어렸을 때 쇼트트랙을 3년 했어요. 쇼트트랙.
그래서 하체가 굉장히 잘 발달돼서 하여튼 중학교 때 이 캘리포니아 오브 더 이어, 캘리포니아 넘버 원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3년 했고 고등학교 때는 이 미국 전체의 그 골프 어소시에이션이 아메리카 주니어 골프 어소시에이션 AJG예요. 여기를 또 3년 동안 First Team America,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탑 10에 있다는 겁니다. 내셔널 랭킹. 여기 캘리포니아 말고. 그래서 얘가 졸업할 때는 미국 내셔널 랭킹 탑 4로 졸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11학년 때 UCLA 코치가 와서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선수들. 그때 얘를 이제 픽업해서 커미티해서 UCLA를 4년 동안 파킹비만 내고 다녔습니다. 다행히 감사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에이스 중에 에이스였던 선수였죠. 그래서 뭐 저희들도 뭐 곧 되나 보다. 이제 한국 부모들은 굉장히 포커싱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곧 되나 보다 생각했는데 유감스럽게 UCLA 3학년 1학기 때 얘네들이 내셔널 챔피언 하면서 개인전 챔피언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PGA로 바로 턴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근데 아주 유감스럽게 2학기 때 왼쪽 인사이드 연골이 끊어지면서 삼각 연골이 손이 이렇게 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손이 부니까 운동을 할 수가 없고 한 1년 반을 뭐 주사 UCLA 병원에서 뭘 놔주면서 지금 생각하니 그게 시험용으로 이렇게 했어요. 돈을 내지 않고 그냥 했기 때문에. 하지만은 본인이 수술을 거부했어요. 수술을 하면 한 25% 실패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사를 맞고 한 1년 반 동안 치료하면서 덕분에 이제 운동을 쉬고 공부해서 대학은 4년 동안 무사히 졸업하게 됐습니다. 또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도 너무 감사하죠. 만약에 당시에 그냥 프로턴을 했으면 대학에 또 중퇴 딱지가 붙어가지고 다닐 수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됐고 졸업 후에 한 3, 4개월 이 친구 트라이 했었는데 미니 투어 같은 것도 나가면서 좀 회복되면서 해봤는데 역시 굉장히 한계 있다고 느꼈습니다. 또 제가 아이 때문에 캐디도 많이 봤고요. 이렇게 골프 치는 거는 뭐 싱글이 아니지만 보는 거는 뭐 프로같이 보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본인도 밑에 있는 친구들이 막 치고 오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저희 부부가 불러서 무거운 짐을 내려놔라. 너 때문에 미국에 왔지만 부담 갖지 말고 내려놔. 저희가 이제 릴리스 해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달의 시간을 갖고 본인이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골프를 이제 그만둘 경우에는 네가 뭐 대학원을 가든 외국 회사를 가든 당시에 우리 회사는 이제 한 4, 5년 이제 굉장히 힘든 것을 벗어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우리 회사에 오든 이렇게 몇 가지 타이틀을 줬거든요. 그랬더니 한 달 정도 쉬고 있다가 그러면 회사에 오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프로로서 골프 가는 건 더 이상 내 앞에 얘기하지 마라. 그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골프도 그만뒀다가 또 골프를 치고 이런 친구들이. 그건 제가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그거 동의하면 제가 받겠다. 그래서 회사에 오게 되고요. 그 우리 회사의 이름이 제임스 월드와이드거든요. 그 친구의 이름을 따서 했는데 주인이 돌아왔잖아요. 예, 돌아와서 그 친구가 벌써 이제 우리 회사에 지난주 토요일이 저희 회사 20주년입니다. 아주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엊그제가 20주년인데 15년이 됐습니다. 그 친구죠. 회사 이제 관련 좀 얘기를 하겠는데 2005년 1월 18일이 저희 회사 창립 기념인데 뭐
사업하시는 분이 다 비슷하겠지만 제가 한국에서는 뭐 사업도 왕창 크게 하고 했지만 오래 했지만 미국에서는 영어도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무슨 백그라운드도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직원 한 명을 데리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조그만 사무실에서 그렇게 해서 시작했습니다. 하여튼 정말 한 2, 3년 정도는 거의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사업한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뭐 비빌 데가 있잖아요. 뭐 친구도 있고 뭐 친척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출근하면은 굉장히 무서웠어요. 어떨 때는 이 책을 발행하는데 우리 비즈니스의 특징은 뭐냐면 선페이, 어드밴스 페이 하는 비즈니스입니다. 해상운임이든 뭐 항공운임을 항공사나 선박회사 먼저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커스터머한테는 크레딧을 30일을 주거나 뭐 15일을 주거나 어떤 경우는 뭐 60일씩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물들을 저희한테 많이 넘겨줘도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비즈니스가 저희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가 가장 그 신앙이 좋았을 때 같아요. 2, 3년 그 다음에 아마 3년 정도 후에 저희가 아내를 같이 합하자고 그랬어요. 들어오라고. 그래서 뭐 매일 그 출근할 때 그 당시에는 회사가 칼슨 쪽에 있었거든요. 차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매일 했었습니다. 이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 같아요. 뭐 저보다도 저희 집사람은 뭐 골방에서도 굉장히 목이 터져라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참 잘 선택했어요. 뭐냐? 저는 처음부터 남이 하지 않는 비즈니스 지역을 가겠다 그렇게 시작하게 중남미로 제가 뛰어들었습니다. 많은 그 사람들은 가장 쉬운 한국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그럼 편하잖아요. 한국에 있는 뭐 후배들이나 또 뭐 동료 선배들한테 화물을 좀 보내달라 이렇게 에이전트식으로 할 수 있는데 저는 과감하게 중남미를 어떤 계기로 하여튼 중남미를 뛰어들었는데 당시에는 이 중남미 비즈니스를 하는 한국계 회사가 제가 기억하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중남미에 가면은 이 봉제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한국의 유명한 봉제 회사도 있고 현지 회사도 있고 해서 하여튼 뭐 출장을 가면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거의 뭐 공장을 한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막 훑었어요. 옛날에 뭐 직장생활 처음 할 때 빌딩치기 하듯이 여러분 남성들은 빌딩치기 아시죠? 1층부터 그냥 계속 방문하면서 영업합니다. 그런 걸 시켰거든요, 선배들이. 그래서 그거 하면서 그것도 한 3, 4년 이렇게 계속 했어요. 그러면서 또 마이애미 쪽에 가면 그 시보드라는 캐리어가 있습니다. 이 중남미를 왔다 갔다 하는 선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마이애미에서 움직이는 2개의 선사가 있는데 큰 선사가 그 시보드라는 선사를 제가 어줍지 않은 영어로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 뭐 그 계약서를 만들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시보드를 만났습니다. 지금부터 한 17, 18년 전에 그 시보드를 만나서 시보드와 어떤 익스클루시브 저희 파트너가 됐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컨테이너 1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100개, 그 다음에 뭐 500개, 그 다음에 뭐 1000개, 그 다음에 뭐 2000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회사하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저희 회사에서는 아주 스페셜한 그런 커스터머로 또 대접을 했고요. 그래서 중남미에 우리가 한 10년 넘었을 때 우리가 미국 내 탑5 회사가 됐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한국계 말고 전체 다 통해서 그 정도로 중남미에 아주 그 명성이 높은 회사가 됐죠.
지금 생각하니 참 잘했다. 어려웠지만. 왜냐하면 중남미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진이 굉장히 좋다. 뭐 굳이 얘기를 하면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또 당시에는 그 뉴욕에 있는 회사, 한국계 회사인데 그 SPC라는 회사를 만나게 된 것도 저에게 한 5번째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주님의 은혜죠.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좋은 회사 또는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회사의 담당 이사를 제가 만나면서 그 회사를 중심으로 넓혔으니까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감사한 거죠. 그분은 지금 독립해서 회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잊지 않고 지금도 저희 회사를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줄 수 있는 혜택을 다 줍니다. 감사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가 한 3, 4년 후에 조임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임스가 한 5년 후에 조임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가족 회사가 됐죠. 뭐 가족들은 아시겠지만 똘똘 뭉쳐서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요. 열심히 또 교회에서 봉사했고 이러면서 회사가 계속 성장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2가지만 뭐 선배님들이 많으신데 제가 뭐 회사가 그 발전했던 2가지 포인트만 한번 짚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비스의 차별화입니다. 보통 우리가 수동태로 be driven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저희는 이제 능동태 드라이빙 했습니다. 계속 어떤 그 비즈니스가 오면 굉장히 드라이빙을 했습니다. 어제 김기동 목사님 제가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드라이빙 하고 계시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왜? 그 오프라인 부분의 한계를 느끼고 지금 온라인 부분에서 드라이빙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그냥 드라이빙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컨셉 디퍼런스, 뭔가 차별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가지고 굉장히 차별화되는 전략을 엄청 많이 썼습니다. 직원들하고 뭐 예를 들어서 5명 있을 때부터 워크숍을 매년 했습니다. 1박 2일. 사실 뭐 5명인데 무슨 워크숍을 합니까? 제 머릿속에 다 있죠. 하지만 그때부터 직원들하고 공유하면서 계속 매년 1박 2일로 하고 그 다음에 좋은 교수님이나 경험자들이 오시면 제가 어떤 스피커로 또 내세요. 이렇게 해서 오너가 가지는 생각들을 직원들하고 어떤 공유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걸 계속 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회사는 계속 성장했어요. 직원도 5명, 8명, 10명, 15명. 지금 저희 회사가 한 50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했고 또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매뉴얼에 의해서 직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회사의 발전에 중요한 거는 직원과 시스템이다. 지금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철저히 만들어서 직원들을 그 전문가로서 교육을 시켰어요. 물론 이게 나중에 좀 독이 좀 되긴 했어요. 왜냐하면 교육을 시켜서 또 저희 회사가 미국에서 유학 온 친구들을 많이 썼거든요. 미국에서 대학을 나온 친구들. 그러면 그 친구들을 데려다가 저희가 영주권을 해줬어요. 우리 회사가 한 영주권을 대충 한 30명에서 한 40명 정도 해준 것 같아요. 해주면 3개월에서 6개월 만에 나갑니다. 근데 처음엔 제가 이제 상처를 받았죠. 이럴 수가 있나. 저는 자식 같은 직원들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서 보통 한 3년 반 정도 되면 영주권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친구들은 은혜를 모르고 나간다.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또 지금 그 이후에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니고 좀 더 넓은 세계를 위해서 가는구나. 또 릴리스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영주권 줄 때까지만 일해라. 요즘은요 MZ세대 직원들이 회사에
2년을 잊지 않아요. 어디 뭐 아마존인지 어디 통계에서 나왔는데 그 CFO가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평균 그 좋은 회사들 뭐 애플이나 이런 회사도 평균 있는 시간이 1년 반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요즘 MZ 세대들은요 얘네들 같이 평생 직장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힘들어요. 막 사업하시는 분 다 제가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회사가 발전했는데 항상 회사의 이면에는 또 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7, 8년 이제 좀 하고 회사가 좀 일어설까 생각했는데 우리가 하는 주 거래 회사가 이제 부도를 낸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뭐 한 40만 불 정도, 뭐 얼마 되지 않는 건데 지금 생각하면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부도를 맞았을 때는 교회에 있는 뭐 오래된 이제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됐냐? 그냥 회사 접어라. 접고 새로운 이름으로 해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한 번에 큰 실패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아이가 그래도 예전에 골프를 한 아들로서 공적인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어떻게든지 이걸 버텨보자. 그래서 버티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크게 부도를 맞은 게 당시에 한 3차례 정도 됐어요. 뭐 또 2년 후에 가지고 제가 하여튼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한 130만 불 정도 운임을 이제 못 받고 부도난 것 같아요. 지금이야 뭐 이제 굉장히 맷집이 튼튼해서 괜찮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지만 버티자.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 거래하는 그 하나파이낸스라고 지금 하나파이낸스가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팩토링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하고 잘 상담해서 절반만 갖고 나머지 매달 갚자 이런 식으로 해서 됐죠. 그걸 또 잘 이행하니까 하나파이낸스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잘 해줬다 그래서 뭐 또 거래하는 그런 회사들을 한 2군데 소개시켜줬는데 또 그 회사 중에서 한 군데 또 저희가 부도를 맞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뭐 사업하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은 한 2, 3년 뭔가 좀 도약하려고 그러면 또 뭐가 생겨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어제 목사님께서도 우리가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고난이 자꾸 오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자꾸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이후로 지금부터 한 7, 8년 전부는 회사가 관리형의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제가 이제 드라이빙을 하다 보니까 영업 위주를 하니까 리스크가 있더라도 좀 계속 했었는데 지금은 리스크가 있는 비즈니스를 가능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돈을 떼이는 일들이 별로 없이 1년에 뭐 한 10만 불 이하의 떼이니까 별로 없는 거죠. 저희 회사의 매출에 비하면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사업하면서 참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뭐 아까 말씀드린 2가지 포인트도 잘했지만 특히 이제 제임스가 조인하면서 제임스는 여기 1.5세기 때문에 시스템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회사가 계속 시스템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플랫폼에 투자를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요즘 세상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지금부터 코로나 전이니까 한 7년 전에 플로튼에 있는 웨어하우스를 제가 사게 됩니다. 사실 당시에 우리 회사의 매출로서는 한 1,000만 불 정도 론을 받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하여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각 수석 부사장부터 이렇게 와서 저를 인터뷰하더라고요. 근데 저를 해준 1.5세 한국계 이 친구가 회장님 절대 어렵게 영어 쓰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영어 쓸 수 있는 건 쓰고 아니면 한국말 하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통역을 해주겠다. 물론 아들 제임스 영어 잘하는 친구가 있지만 제임스 오지 말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한 2시간 봤거든요. 뭐 각 분야의 그 부사장들이 와서.
근데 그 중에 그 테드라는 분이 있었어요. 수석 부사장, 수석 부행장인가 하여튼 그분이 있었는데 제 인생 스토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미국을 왔으며 이런 얘기 쭉 했어요. 지금 이런 창고가 필요하다. 이분이 저한테 이메일이 왔는데 미스터 리 오늘 굉장히 감동적이었다. 내가 너 론하는데 도와줄게. 이렇게 왔어요. 원래 론을 주는 은행에서 그런 이메일 잘 안 보낸대요. 그래서 이게 잘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하여튼 그 6만 스퀘어가 되는 창고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창고 엄청 올랐습니다. 뭐 창고가 없어서 난리였거든요. 근데 제가 과감하게 코로나 지나면서 창고를 팔았습니다. 사업해서 버는 것보다 창고를 파는 게 더 좋더라고요. 지금도 창고 굉장히 안 좋습니다. 가격 떨어지고 스페이스도 많이 남았어요. 이게 이제 그 부행장을 만난 게 저한테 6번째 그 만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죠. 사실 거의 힘들었다고 생각해요. 당시의 매출로서. 근데 하여튼 덕분에 해서 또 창고를 샀다가 팔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 창고가 아니고요. 그 맞은편에 있는 프로턴 맞은편에 있는 그 더블된 지금 12만 5천 스퀘어 피트 있습니다. 우리 창고는 아니지만 좌우간 물량이 많이 늘어서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정말 저는 그냥 빈손으로 왔고 또 여직원 하나를 데리고 시작했는데 이렇게 블레싱 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한 10분 더 쓸 수 있나요? 그러면서 20전을 맞는 우리 회사의 그 슬로건을 3가지로 정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전과 신뢰와 성장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그 중에서 제가 신뢰 부분만 얘기하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면 우리의 고객, 커스터머의 신뢰만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엔 고객 감동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즘은 또 고객 뭐 기절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예전에 또 고객 만족 이렇게 썼잖아요. 하여튼 우리가 모든 게 고객 중심이다. 고객한테 신뢰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는 자신에 대한 신뢰, 일하는 직원들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 간의 신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없이는 회사가 크게 성장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 직원들 간의 과도한 경쟁보다는 같이 협업하는 그런 체제가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올해는 저희가 이제 플랫폼을 우리가 100만 불 정도 투자해서 만들다가 중단을 하고 왜냐하면 이 플랫폼은 돈이 계속 들어요. 우리같이 중소기업에서 계속 투자하기 굉장히 쉽지 않은데 한국에 있는 뭐 IT 플랫폼 회사를 저희가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회사는 IT를 기반으로 한 물리회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 우리가 한 또 다른 100만 불을 투자해서 조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이제 플랫폼을 써서 아마 올해는 우리가 미국의 메인스트림을 향해서 우리가 영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제임스한테 아들한테 아들이 지금 CEO인데 아빠가 할 수 있는 건 뭐 요 정도다. 미국에 이민 와서 요 정도인데 앞으로 네가 하는 세계는 메인스트림에 가서 미국의 굴지의 회사 이런 회사를 하려면 뭔가 플랫폼과 있어야 되지 않나.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회사를 더 성장해라. 뭐 1억 불, 2억 불 이런 회사를 성장시켜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요즘 또 젊은이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회사를 키워서 우리같이 뭐 땅을 파서 비즈니스 이거 안 하려고 해요. 다른 회사랑 M&A도 하고 해서 결국은 미국의 IPO에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올해 저희들이 100%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커뮤니티에 대한 기부 활동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지나면서 제 머릿속에는 항상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기업을 사회에 같이 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광고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Right Now라는 광고입니다. 다 끝나고 있다 보여드릴게요. 우리 집사람이 만든 겁니다. Right Now. 지금 바로 하자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후원을 하거나 도울 때 생각합니다. 그러면 못해요. 우리는 그냥 Right Now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장로님이 뭐 어떤 것 때문에 저한테 부탁을 드리면 Right Now 합니다. 아니면 거절하거나. 저희는 지금 제가 이제 미주 미랄 어제 제가 늦게 온 이유가 미주 미랄 제가 이사장입니다. 작년까지 제가 장학위원장을 한 10여 년 했어요. 그러면 이 미랄의 밤을 통해서 모아진 돈을 보통 한 20만 불 정도 모여지거든요. 그걸 한 15만 불 정도를 100여 명한테 이제 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미주 미랄 오랫동안 하면서 이제 계속 또 우리 제임스 홀더의 장학생도 또 있습니다. 10명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지난 25년 동안 보니까 미주 미랄에서 320만 불의 장학금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주 미랄의 특징은 장학금을 두지 않아요. 그에 들어온 장학금은 그에 다 소진하는. 그게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제가 지금 보드 멤버도 관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모세 목사님이 하는 샬롬이 있습니다. 저는 유난히 장애인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사람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세상을 떠났지만 제 여동생이 또 장애인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이분은 장애인은 뭐는 예배도 드리고 관리하지만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데 휠체어를 보내는 사업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은혜로운 사업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되면 후원해 주세요. 휠체어 하나에 한 150불, 200불 하는 걸 하면 세상을 못 보던 친구들이 휠체어를 통해 세상을 보게 되죠. 여기에도 제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망소사이어티라고 있습니다. 유분자 이사장의 소망소사이어티. 거기에는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 준비, 웰다잉과 그 다음에 생명살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했던 거는 이제 아프리카 차드르는 나라에 우물을 파주는 겁니다. 우물을 하나 파주면 한 1000명의 아이들을 생명을 살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꽂혀가지고 한 10여 년 전부터 제가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근데 저보다 더 꽂힌 건 저희 집사람이에요. 하트가 굉장히 좋아서 자기 가끔 뭐 이렇게 텔레비 나오면 김혜자 씨 있잖아요. 아이들 안고 있는 거 이렇게 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차드에 지금 3번을 다녀왔고요. 저도 재작년에 다녔습니다. 우물을 파주고 있고 재작년에 제가 학교를 하나 져줬어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니까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이 이제 뭐죠 이렇게 메고 물을 풀어 가는 거를 이제 없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학교를 져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져주고 이런 이제 프로젝트. 소망소사이티 지금은 제가 보드 멤버가 아니고 거기도 제가 오랫동안 보드 멤버로 있고 저희 집사람 거기 뭐 아프리카 홍보대사로 있어요. 그래서 우물을 파죠. 일단 우리가 중남미에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엘살바도르 학생 27명. 당시에는 우리 직원이 27명에 27명 했어요. 그래서 5살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월 이렇게 후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이후에 뭐 한인 정치인에 대한 후원이라든지 아니 각 커뮤니티에 뭐 작년에 예를 들어서 뭐 어흥 축제 제가 대회장을 했어요. 뭐 이제 나이가 좀 저도 먹으니까 이런 걸 많이 하라고 그래요. 대회장, 뭐 도산 기념 사업에 무슨 뭐 대회장 이런 걸 많이 시키는데 결국은 이제 돈 잘 내는 거죠. 후원하는 거죠. 그런 걸 제가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뭐 저는 어차피 뭐 미국에 거의 빈손으로 왔는데요. 뭐 그리고 또 제 죽을 때 빈손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은행에 있는 돈은
내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쓰자예요. 나이들이 드시면 이제 주로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차를 줄여요. 폐업을 줄이잖아요. 그 다음에 집을 줄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줄여서 검소하게 살다 간다. 그 나중에 가시는 게 이제 요양병원 같은 데 가시잖아요. 양로병원 같은 데. 저는 그냥 반대로 생각합니다. 좋은 차 타자. 좋은 집에 살자. 그거 많이 쓰자. 여행도 많이 가자. 나 혼자 하지 말고 주변과 같이 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냐면 한 10여 년 전에 어느 강사가 와서 제가 은혜하나님교회에서 그 강의를 들었는데 그전에는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희 기업을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제가 크게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분은 그 반대로 얘기했어요. 아니야. 먼저 하나님의 일을 써라는 거죠. 베풀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빈잔을 꽉 차고 넘치도록 해주시는 축복의 논리를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때부터는 기도를 바꿔서 했습니다. 제가 무조건 그냥 먼저 베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잔을 채워주신다. 이런 축복의 논리를 바뀌었고 결국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저도 이제 올해 70이 되는데 여기 이제 선배님들 많이 계시지만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사업 여기 가서 열심히 해서 뭐 빌딩 같은 거 좋은 거 남겨서 뭐 자식들한테 줘봐야 고맙다는 얘기는 하겠지만 다 쓸데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빌딩 팔아서 쓰세요. 좋은데 여행 다니시고 또 뭐 도움 원하는 데 주시고 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향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후서 6장 18절 1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업 많이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좋은 터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론은 인생에 있어서 제가 사업을 오래 했잖아요. 나이는 여러분들 어리지만 사업을 여기 20년에 한국에 한 10년 넘게 그러니까 사업을 한 30년 넘게 한 거죠. 생각해보면 대박은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물론 뭐 대박을 이룬 사람도 있어요. 뭐 복권에 당선돼서 주식이 대박이 터져서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인생에 대박은 없다. 그래서 제가 어느 마케팅 강의에서 들은 거예요. New Thinking, New Possibility. 요즘 나오지 않지만 옛날에 현대자동차가 풋볼 게임 할 때 한 10초 광고 나왔거든요. New Thinking, New Possibility. 우리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우리가 그 분야의 경험이 많아도 계속 New Thinking 해야 된다. 그럼 또 새로운 가능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난 나이가 먹어서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이제 정리해야 돼. 할 만큼 해서 이런 분이 있으면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New Thinking, New Possibility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되게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항상 인내해야 되고 항상 겸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이런 덕목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제가 이제 흑수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지 그건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한 40여 년 동안 이렇게 한 분야에 일했던 사람으로서 또 사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드림을 많이 얘기하는데 뭐 저는 늦게 왔잖아요. 미국에. 늦게 하고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결국은 계속 꿈을 꾸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저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계속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바라봐야 보여야 될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이거 불가능해보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돼, 이렇게 계속 꿈을 꾸면서 가면,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가면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기업의 축복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각 업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크리스찬 기업인으로서는 주변을 항상 둘러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근데 왜 이웃 사랑하지 않죠?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웃 사랑하지 않는 것은 저는 크리스찬의 덕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도 계시지만 뭐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막 일주일에 어떨 때 저는 예전에 한 5일씩 교회를 다닐 때도 있었어요. 막 프로그램 많아서 교회 어떤 프로그램에 묶어 놓습니다. 이래야만 된다. 또 일리는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서의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은 흩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모으기만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역시 나가야 되잖아요. 전도도 나가서 해야 돼요. 또 도는 것도 나가서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크리스천의 외연을 넓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는 우리가 자기 사업에 충실하지만 아울러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세상을 향해서 베풀고 나누고 안아주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주견 없이 이것저것 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소환해서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모두 2025년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사업을 아직도 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하여튼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